대반전이 일어났다. 대만 대경로 KF-21로 모든 전투기 교체 776조 원 규모 추가 주문 발동. 미국은 놀랐고 중국은 혼란에 빠졌다. 태국 매체 K 사장 KF-21 대당 1천억 원 선급. 한국항공우주산업 K 강구영 사장이 해외 국방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성격의 행사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이다.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태국 영문 매체 테이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경남 사천 본사로 초청해 F-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강 사장은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T-50 계열 경공격기 F-52,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장은 이어 새로 개발 중인 KF-21을 언급하면서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이며 비행 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은 아직 국내에서 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양산 단가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다.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초도 양산 물량 40대 전력화에 7조 9,2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초도 물량의 대당 단가는 약 2천억 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단가가 높지만 개발이 완료돼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계에 들어가면 단가가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F-50의 대당 단가가 대략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카이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태국은 향후 노후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KA는 태국 시장에 최신형 F-50이나 KF-21의 수출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만에서 차세대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탐색 개발 단계라 아주 특이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관련한 블로그 글이나 기사가 거의 없길래 제가 알아본 부분을 적어봅니다. 에드프는 고등 방어 전투기, 어드밴스드 디펜스 파이터의 약자입니다. 과거 대만의 국산 경전투기 F-1 경구, 증궈의 개발 당시 호칭이 IDF, 인디저너스 디펜스 파이터, 국산 방어 전투기였던 것에서 따온 프로젝트명으로 국산 전투기인 IDF의 명맥을 잇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드프라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에 대한 명칭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경국 전투기를 개발한 직후인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알프라는 말이 돌았는데 증꼬를 개발 생산한 AIDC, 한상항공공사, 가 경국 전투기에 다음 프로젝트로 4세대 5어 4.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어필하면서 LF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심심치 않게 LF 개발 관련 찌라시가 돌았는데 제가 본 가장 황당한 찌라시는 2002년 대만 밀리터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AIDC, 한상항공공사, 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제네럴 다이나믹스, 프랑스 다수와 협력하여 RF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운표가 될 것이다. RF의 사양은 4.5세대 수준의 부분 스텔스가 적용되며 공중급유 기능이 있고 AM-120과 AM-9 그램피를 장착하며 F-15의 엔진, 당시는 프렛 휘트니 F100보다 추중비가 좋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엔진까지 탑재한 수준급 전투기로 개발될 것이고 초도분 12대, 최종 150여 대를 양산될 것이다. 2000년에 대만이 지금 KF-21 만들고 있는 한국급의 개발 역량은 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다수가 전면 협력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당신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F-16이랑 미라지 팔아먹어야 하는데 저 정도까지 협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실제로도 조용히 묻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F 프로젝트 보고 운표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만 웹, 유튜브에 많은 것도 윗지라시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대부분 시제기가 출고된 뒤에 명칭이 붙기 때문에 한국 KF-21 보람에도 그랬고 대만 경국 전투기도 그랬습니다. 운표라는 이름이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ADF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부장관격인 대만 국방부장인 펑스칸이 차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술 연구를 위해 항공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 항공과학기연구발전중심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항공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가 개관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대만 공군과 중산과학원, 국가중산과학연구원, 한국의 에이드격의 국방연구소, AIDC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미래 항공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대만 공군과 중산과학원은 천사 프로젝트, 천사개화, 라는 이름으로 24개 핵심 국방기술 및 고등교육기 관련 기술을 연구했고 동시에 직녀성 프로젝트, 직녀성 개화, 라는 이름으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국 전투기에 도입된 TF-1042에서 70 엔진을 바탕으로 한 자체 엔진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어찌어찌 이를 마개조하면 추력이 약 2배가량인 F404, 즉 주력기에 쓰이는 급의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예산은 2019년 88억 대만 달러, 약 3,700억 원가 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차세대기 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향후 차세대기를 개발해 위한 대규모 국방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가까운 사업, 즉 개발 프로젝트라고 보다는 기반 연구 사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이 늘면서 이 프로젝트들에 들어갈 예산이 다 해상, 항공전력 개발에 쓰이고 위 두 프로젝트에는 제대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가 2020년 이후 천사 프로젝트는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차세대기 제작까지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변경되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 예산을 배정받았고 직녀성 프로젝트도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천사 프로젝트의 기체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직녀성 프로젝트는 총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엔진을 외부에서 사오고 현재는 KF-21,
FA-18, 이 F 슈퍼호네드 엔진인 F414와 AIDC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엔진 중에서 검토 중. 항전장비 통합도 외부 기업 L3Harris가 유력, 맞는 것으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AF 계획이라고도 하고 303 프로젝트, 303 계획 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획이 정확히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조금 불명확한데 적어도 2024년에는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차기 전투기 개발 확정 인터뷰를 한 게 올해 1월이니까요. 예산의 경우 2023년에 932만 대만 달러, 3억 9천만 원. 2024년에는 4,005만 대만 달러, 16억 9천만 원가 배정되었는데 KF-21 탐색 개발의 10년 전인 2011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550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 본격적인 탐색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엔진, 항전장비 통합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부에 맡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F의 국산화율에 대해 조금 회의적인 전문가의 경우 LF의 국산화율은 20%만 돼도 성공한 거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경국 전투기가 국산화율이 무려 3% 졌다가 이후 꾸준히 국산화를 하여 막바지 즈음에 48%. 이후 경국 전투기를 개량하여 만든 용은 고등 훈련기가 55%인데 IDF 계열은 1989년부터 만들어 왔다는 걸 감안하면 LF의 국산화율이 적어도 초기에는 그닥 높지 않을 것이고 30년간 50%대로만 끌어올려도 선방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적어도 개발 계획대로 착착 개발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1. 중국의 방해 2. 미국의 비협조 3. 예산의 한계 4. 대만의 개발 역량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무기 도입 및 군사 협력을 꾸준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넣어서 도입 못하게 하는 형태죠. 그래서 가장 친대만적인 국가인 일본도 기술 협력 수준의 제한적 협력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프랑스 정도가 미라지 2000 전투기도 팔아주고 라파에트급도 팔아주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준 케이스이지만 이후로는 도입한 무기들을 개량 사업 정도 외에는 별도의 군사 협력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너희들이 대만에 무기를 팔아? 그럼 우리도 북한에 무기 팔지 뭐. 너희들이 대만에 무기 파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전투기 팔고 잠수함 팔고 탱크 팔고 해도 되지. 라는 말을 중국이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중국산 최신 무기들이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만에 무기를 팔아서 중국을 자극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 하니까 중국도 북한과 경제교류는 하고 있어도 적극적인 군사교류는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만의 무기 도입 및 본격적인 개발 협력은 미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뭐라 하든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해주고 개발 협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니까요. 그런데 그 미국이 대만의 자체 전투기 제작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까지 빌려주면서 FMF 적극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F-16V 도입 및 기존 F-16A-B를 V로 개량, 공대공 암랑, D형 및 공대지 애금 -88B 도입, 히마우스 및 하푼 미사일 도입 등등. 그런데 왜 자체 전투기 제작은 반대하냐?
우선 대만에는 그런 대칭형 무기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유사시면 미 공군, 미 해군 전투기가 영공을 지키러 올 텐데 대만군에 F-16V 외에 자체 전투기까지 필요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당장 급한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대만 땅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무기들, 특히 지대함 미사일, 잠수함, 대잠 능력을 갖춘 초계 구축 호위함 등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위주로 팔아주고 있고요. 또 정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럼 미국 것을 사라는 거죠. F-16V를 팔아준 것처럼요.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전투기 자체 개발은 예산만 많이 잡아먹고 어차피 만들어봤자 거의 대부분 미국 부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해역 봉쇄 등 수출입을 못하는 경우에 대만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유지보수하는 데 이점이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만에서 경국 전투기 만들 때도 당시 F-15, F-16, FA-18에 탑재되었던 F-100, F-110, F-404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에서 거절했고 그래서 결국 미국 민간 엔진 회사에서 위 엔진들의 2분의 1 정도 되는 추력인 TF-1042에서 70 엔진을 도입해와서 써야만 했습니다. 2022년 대만이 직녀성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차세대 전투기를 위한 F-414 엔진 수출을 요구하자 거절한 바 있기도 하고요. 이와 연결되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보다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체 전투기 제작은 직도입과는 달리 이게 시간에 맞을지, 필요한 전력을 충족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직도입도 주문한 국가에서 제작이 지연된다던가 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해당 전력이 오는 것 자체는 확정적인 반면 자체 개발은 기약도 없거니와 언제 펑하고 사업이 터질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105mm 장갑차라던가 호위함 계획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체 개발 사업이 터진 케이스도 꽤 되고요. 거기에 돈 들일 바에야 확정적으로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게다가 어차피 적어도 개발 초기에는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중국 국민당 쪽에서 자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만은 자체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했고 고속정을 건조했으며 음속 전투기를 만들어 쓰고 전차도 기존 1세대 전차를 개량하여 2세대 전차로 바꾸거나 기술을 참고한 장갑차를 제작하는 등 꽤 무기를 잘 만드는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딱 그 정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만 산업구조 자체도 한국, 일본과는 다르게 중공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배후 산업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잠수함은 졸속으로 만들어서 비용이 워낙 크게 들었고 나중에 개량할 부분이 많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았죠. 위에서 언급했듯 그래서 경국 전투기도 초기 국산화율이 3%에 그칠 정도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 역량을 간과한 채 너무 큰 목표만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 사례인 대만 차세대 미사일 호위함 사업입니다. 대략적인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대 초 대만 해군은 차세대 미사일 호위함 사업을 위한 대공방어체계 개발을 중상과학원에 위탁함. 이때 요구사항은 패스의 레이더 개발이 포함되어 있었고
애초에 당시 중산과학원에는 페이스의 개발 기술밖에 없었음. 2015년 대만 해군은 이탈리아 셀렉스 ES, 프랑스 나발 그룹의 협조 아래 전투체계 관련 데이터 및 정보들을 받아옴. 즉 최상위 호위함들은 어떤 스펙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옴. 3. 2017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만 해군은 4,500톤 급의 배에 300km 이상 탐지 가능한 S-레이더를 탑재할 것을 요구함. 그런데 중산과학원이 차세대 호위함 전투 시스템에 대해 내놓은 전반적 획득 계획안은 패스 레이더에 기반하고 있었고 게다가 300km 이상 탐지 가능한 S-레이더, 미국 SB-1D급 정도의 스펙인데 SB-1D가 탑재된 미국 이지스함의 체급은 9,000톤 이상.